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음 달 총선에서요 비례대표 출마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1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자, 조국 대표가 내걸었다는 한동훈 특검법,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예, 일단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먼저 검찰이 지난 2020년 4월에 총선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의원 등 법률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이른바 사주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 패소로 상고 포기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 이 의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도 다루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조국 대표가 윤석열 총장 또 한동훈 대검 강력부장 시절의 딸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었던 만큼 이 공직을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 아니냐, 후안무치하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지금 이제 조국 본인도 그렇거니와 이제 부인도 있고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이달 22일 날 그 1심 선고가 나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상대편에게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딸 뭐 이렇게 지금 뭔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강렬한 캐릭터가 하나 나옵니다. 무대뽀라고 해서 나오는 그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제가 방송용으로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회자가 됐었는데요. 최 국장님, 지금 그런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네. 이게 누굴까요? 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부 그 강성 지지층들이 전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 친문 지지자들 예. 이 사람들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걸 저는 조국 대표가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심판, 네. 그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단죄, 뭐 이런 네. 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은 선명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 2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도층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은 그런 걸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흔히 과거에 보면 뭐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게 이제 그 인터넷 매체 같은 데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국 대표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치권에서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 아주 강성 지지층 이쪽에만 본인이 지금 그 소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쪽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런 상황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굉장히 버겁다. 네.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을 그을 수도 없는 네. 아마 그런 국면에 지금 처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는 일전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도층은 이재명 민주당 담당 그리고 뾰족한 창끝이 되는 것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담당하겠다 이렇게 역할 분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일환으로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이번에 조국 대표가 네. 대선 3차전을 하고 있다 이런 대선 3차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앞장서서 예. 이번에 본인이 당한 만큼 공평하게 공정하게 검찰권을 사용하라. 네. 그것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용하라 이런 이야기고 네.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가장 일관되게 검찰개혁을 주제로 해서 윤석열 심판에 앞장서겠다 이 전략이고요. 네.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정의 통치 행위가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상당히 강한 투쟁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민주당 지지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나 이게 삼지대의
어떤 대안적 정당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좀 최근에 조국 혁신당으로 좀 옮겨간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고의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것 같고요. 점차 뭐 비례대표를 낸다든가 또 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가 충돌할 때 이럴 때 아마 좀 더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조국 대표의 아킬레스건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 이 뜻이 분명해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조국 혁신당이 피고인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쉽게 뒤집는 민주당과 범죄 연루자들로 구성된 조국 혁신당의 공천 상황은 여론과 윤리된 귀털막 공천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네, 귀틀막 공천이다. 또 이제 앞서서 조국 대표는 내일 지구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했던 말인가요? 마틴 루터가 했다는 말들도 있고 뭐 그런 말인데 Don't Look Up이라고 지구하고 혜성이 부딪히는 그런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죠. 디캐프리오가 주연하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보니까 혜성하고 지구가 부딪히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있더라고요. 사과나무 심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꺼냈는데 그것은 일관되게 어떤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의 할 일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조국 대표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정해져 있다.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여론 동의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네.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을 좀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나가서 강성 지지층들을 좀 더 모아야겠다. 네.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뭐 처음에 10석 목표했다가 12석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욱더 돌격대장을 했던 모습, 소실 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결집을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책이고 뭐가 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조국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부수겠다. 이거 하나로 이번 선거에서 다 어떻게 보면 결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두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저는 피크다고 봐요. 피크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총선을 향해서 거의 임박하면 결국 양당 구조로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체는 상당히 다운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 나올 것이고요. 어떻게든지 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거예요. 그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조 전 장관의 전성시대지만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해 주신 말씀이 이제 김두수 단장님이 하신 말씀, 김광삼 변호사님 하신 말씀, 지금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절정에 와 있다. 앞으로 이제 선거가 더 진행이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15%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숙어드느냐, 숙어드는 쪽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예측이 가능하다 해 주셨는데요. 그 윤재욱 원내대표 국민의힘 쪽에서 그랬습니다. 피의자들의 집합체다. 피고인들의 집합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황운하 의원이 거기에 합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현역 배지가 없었는데요. 드디어 황운하 의원이 와서 이제 현역이 한 명 합류를 한 셈인데 자, 불출마 번복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본인은 예.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다시 들여다보니까 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거는 다분히 형식 논리라고 보고요. 네.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얘기를 했을 때 그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아,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지금
뭐 그걸 지역구와 뭐 비례대표를 분리해서 네. 난 비례대표는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네.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했던 그 내용하고는 상당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도 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네. 황운하 의원은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피고인 집합체다. 뭐 그러면 결국 조국 그 혁신당의 비례대표 명부가 네. 결국 피고인 명부가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까지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과연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뭐 피고인 명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의 그 지지를 보낼 것이냐. 그런 점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조국 대표 이제 이번 주 15일 날 이제 비례대표 명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순번을 정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명단 그리고 조국 본인이 그 순번 몇 번째에 가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먼저 최 기자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한 인원이 101명인데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조국 대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순번을 몇 번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게 네. 말씀 주신 대로 15일 날 비례대표 20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18일 날 최종적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 순위 결정이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열린민주당이 썼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번에 순번을 정하겠다는 건데 예. 아무래도 그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조국 대표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상위권에 배치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만약에 1번의 여성으로 할당을 하게 된다면 네. 2번도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비례 앞순위를 받는다는 것 네. 이른바 셀프 공천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과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에서 받았던 바가 있잖아요. 네. 물론 국민들이 참여해서 투표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다만 네. 조국 대표 역시 그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조국 대표 어떻게든 자기를 이제 안정권, 당선권 안에 유치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올까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이렇게 보이게 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순번을 정한다 이랬는데요. 자, 최 국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일 거거든요. 아, 네. 그렇죠. 이 당은 조국 전 장관이라는 사람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정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조국 전 장관을 조국 대표를 어디다 놓겠습니까? 네. 당연히 2번에다 놓겠죠. 아. 그리고 아마 4번에 황운하 의원을 놓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쩍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 근데 이제 그게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네. 내가 결정했냐? 바로 당원이나 국민참여 뭐 선거인단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네. 객관적으로 보면 셀프 공천인 거죠. 그런데 모양새가 좋으려면 말이죠. 10번까지가 가령 안정권이다 했을 때 8번이나 9번쯤 가는 게 더 지지 세력을 모으는데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조국 혁신당이 내거는 그 목표는 이순신 장군의 12척처럼 네. 12번까지 해결달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이제 25% 이상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지율이. 네. 그러면 조국 그 대표의 성정상 보면 상징적인 기호로 이제 12번을 지명할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 내부에 이제 자유 경쟁을 붙인다면 조국 대표는 그냥 2번이죠. 네. 그리고 이제 황운하 의원은 사실 뭐 지금 이제 우리 그 비례대표 정당이 한 30-4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10번 안에 들어오려면 이제 비례가 필요했고 그 현역 의원이 필요했고 거기에서 아마 암묵적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명을 한다면 뭐 2번이나 4번 이런 데 지명이 될 거고 지명 없이 간다면 황운하 의원도 일단 그 지금 비판하듯이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이 두 사람이나 앞순위를 받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배치할 건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